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삿발을 깊게 잡았어요. 국민투표로 맞받아 쳐버렸죠. 검수완박을. 이걸 보면 윤 당선은 확실히 뭐 좀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확실히 인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인수한다라고 제가 말을 좀 줄였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확실하게 인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를 빗대서 서로 유사점 혹은 좀 생각해 볼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짜고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교육감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2주 노는 꼴을 보면 그 배후를 의심하게 돼요. 이 조전혁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혹은 불출마시키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정치적 의도와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주호가 뭐하러 박선영 불쏘시개를 합니까? 그 전직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시중에는 그 사람의 배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 조전혁을 낙선시키거나 교육계 개판 나든 말든 상관없다예요. 정치 계산이니까. 혹은 불출마시키겠다. 이러한 입장이 정해졌나. 조전혁은 오세훈의 콤비입니다. 그래서 5조 콤비가 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파워 혹은 인플루언서 센터가 됩니다. 이런 것의 등장을 원하지 않는 거죠. 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키를 깎아버리겠다. 이거겠죠. 서울교육 개판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 계산 속이 배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저런 행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뭉쳐야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전교조 아웃. 학교를 할 것 같게. 세모풀. 세상 모든 풀뿌리. 저희 연대기구 이름이죠. 이제 세모풀 지부 운영위원 세미나가 열립니다. 49개 지부를 설치하게 되고 그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4월 30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5시 조전혁 캠프 입주 빌딩의 3층에 큰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엽니다. 이 세모풀 지부는 서울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49개가 설치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전혁 캠프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설치될 49개 연락사무소와 대응하게 됩니다. 각 지부의 운영위원이 하는 일은 첫째, 지부 관할 세모풀 회원, 보통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세모풀 회원의 개인 활동을 독려하고 둘째, 조전혁 선거운동원을 발굴해서 선거운동 본부에 추천하고 셋째, 조전혁 선거 참관 감시인을 충원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뛰어보시죠.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무급입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입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실 자원봉사 동지님들 모십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윤당선 지금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삿발 깊게 잡았습니다. 우선 첫째는 용산 이전부터 삿발을 잡기 시작했죠.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한 작지만 강력한 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JTBC인가 어딘가랑 그거 하면서 이 천도는 굉장히 천도간의 용산 이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윤 당선 측에서 바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10여일밖에 대통령 임기 안 남은 사람이 자기 일이나 잘 마무리하지 뭐하러 차기 정부의 그 청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이러한 바로 맞받아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맞받아치는 겁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 당선 측이 그거 만약에 통과시키면 국민투표 해보겠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국민투표에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투표법이 헌법은 이제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 회부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려면 하위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투표법입니다. 이 국민투표법의 일부에 대해서 2014년인가에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헌법 불일치 판정을 하면서 이 법을 국회가 2015년까지 고쳐라 하고 당시에 헌재가 결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14조 1항인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즉 재외국민이 투표권이 서울 예를 들어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한국에 그런 그 근거가 있지 않으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권 보호를 위한 그 투표인 명부 작성 방법을 좀 보강해라. 이것이 이제 그때 헌법 불일치 판정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회가 7년 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제14조 1항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투표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시비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이 시비 윤석열 윤당선 당연히 이런 시비가 있으니까 이 법 빨리 고쳐서 국민투표 회부하세요 하고 국민투표 계획부터 발표를 때려버린다. 그럼 국회만 개망신하는 거예요. 야, 얘들 이거를 지금 8년째 그냥 뒀어. 이거 도른 애들 아니야? 국회 이거 해산시켜야겠네. 이 말이 그냥 요원의 불빛처럼 일어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국민투표 회부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회 예산 논의까지 번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사회로 부정 같은 거, 부정선거의 실상 같은 거 퍽 튀어나오면 바로 온 국민이 국회 해산이 되는 거예요. 저부터 국회 해산하고 저기 여기에다가 이거 차고 다닐 거라고요. 그래서 윤당선이 지금 그 정치혁명여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검수완박 이거 둘러싸고 한판 붙는 거. 국민투표 회부 그리고 국민투표 회부하면 바로 저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둘러싼 국회의 한심한 작태가 폭로돼서 국회 해산으로 바로 얘기가 돌아간다고요. 저게. 그다음에 사회로 부정선거의 실상 언제 폭로되나, 선관위 언제 숙정하나, 대장동 언제 수사 돌입하나, 뭐 이런 문제가 줄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 이제 윤당선 대한민국 인수, 대한민국 정부 인수 지금 취임하기도 전인데 벌써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일론 머스크 처음에 트위터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빅미디어를 무지하게 비아냥거렸어요. 아, 자동차나 만들고 뭐 우주선이나 띄우던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하이텍을 그 사람이 뭘 한다고 해.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야 하면서 비아냥거렸고, 한국에서는 조선일보가 이게 이제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중에 왕초 하수인이니까 비아냥거리죠. 그때 조선일보 기사 보세요. 이게 언제냐? 4월 18일 김성민의 실리콘밸리 레이더 딱 그래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물 건너갔다. 이따오 기사나 실었어요. 조선일보. 쪽팔리는 기사 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사 난 지 일주일 만에 4월 25일 이번 주 월요일 날 440억 달러, 44 밀리언 US 달러의 인수가 결정됐습니다. 이러니까 트위터 임직원들이 이제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의 이 미디어 회사들이요, 임직원들이 완전히 좀 좌빨스러워요. 이 임직원들 그 히스테리 일으키면서 그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린 거 짤로 쫙 모아서 합성한 겁니다. 어떤 미국 유튜버가 해놓은 거 제가 저기 짧은 거 딱 빌렸습니다. 한번 직접 보십시오. 네, 월요일 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발표된 다음에 트위터 임직원들이 울부짖는, 아마 저기 한국계도 있을지 몰라요. 한국계의 first name이 S로 시작하고 last name이 L로 시작하는 그런 저 좌빨스러운 한국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2010년대 초에 이 보수 우파 계정 개폭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트위터에서 입 바른 소리 했다면 다다닥 해서 개폭해갖고 계정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어필해도 안 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어필을 써서 트위터 본사에 보내고 페이스북에 영어 어필을 걸고 이런 짓을 대소설을 해줬어요. 무료 대소설을. TWT119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폭이 좀 줄어들었죠. 그때 제가 트위터 직원들이 얼마나 좌빨스러운지 그때 절감했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일갈 멋있는 글이에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 인수 직전에 일요일인가에 그 일요일 날 그 트위터 그 보드 오브 다이렉터스, 그러니까 이사회에 보낸 그 공식 문서의 한 구절일 겁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의 그 자기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인용돼 있는데, 이걸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한다.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요한 이슈들이 토론되는 마을 광장이다. 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검열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여론 조작을 위한 봇을 막아내고 사용자의 실제성을 확인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트위터를 개선하고자 한다. 트위터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또한 수많은 사용자들과 함께 이 잠재력을 해방시켜보자. 자,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트윗이 아니에요. 검열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저게 무슨 뜻이냐. 누가 글을 올렸으면 이 글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지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지능. 그게 검열 알고리즘이에요. 그거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얘기는 그 검열 알고리즘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 누구든지 이런 종류의 서비스 할 때 검열 알고리즘 쓸 사람은 트위터 검열 알고리즘 참조해서 자기가 좀 수정해서 쓰든지 그거 그대로 갖다 써라 이 소리예요. 그 정도로 오픈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그 EU에서 한 3일 전에 그 디지털 서비스 액트, 디지털 서비스 관리법이라는 포괄적 법안이 정하기로 EU 의회가 원칙을 다 합의했습니다. 우리 신문이 지금 보도를 안 했는데 DSA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나 이런 데가 검열을 할 때 그 알고리즘이 뭔지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거 내년에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검열 알고리즘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그럼 논리를 공개하면 돼. 그냥 사람이 알아볼 논리로. 일론 머스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의 언어로 쓰인 논리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인 오픈소스도 공개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은 검열한다. 이걸 검열한다. 이걸 검열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해갖고 검열한다. 이렇게 사람 예를 들면 보통 프로그램은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 그러죠. 이게 뭐 이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은 뭐로 물어서 예스 하면 아래로 가고 노 하면 옆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 EU의 법은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 공개하고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프로그래밍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프로그래밍 오픈 소스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갖다가 쓸게요, 저도. 큰 서비스 하게 되면. 머스크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픈 소스 공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여론 조작을 위한 봇을 막아내고 이 트위터가 봇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트위터 아이디가 백모인데 또백모라는 아이디, 그 다음에 또백모라는 아이디를 파요. 그건 드루킹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봇을 짜요. 그러니까 봇이 돌아가면서 봇이 나 대신에 여기저기 가서 막 좋아요 누르고 싫어요 누르고 내 거에도 막 좋아요 누르고 제가 이렇게 봇 10,000마리 짠 다음에 내 거에 대고 좋아요 누르면 내가 10,000명으로부터 좋아요를 받은 사람이 돼요. 내 글이. 트위터가 이게 봇 침투가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어요. 봇에 대해서 방어를 안 해요, 얘들이. 그래서 악명이 높습니다, 트위터가. 나는 봇 해가지고 봇으로 막겠다. 이런 여론 조작을. 이걸 어뷰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조작이죠. 좋아요 막 올라가고 조회수 막 올라가고. 이거 그리고 봇을 10만 마리 짜서 전부 나를 하면 남들이 보면 나는 친구가 팔로워가 10만 명이야. 근데 10만 명이 전부 다 유령이지, 봇이지. 그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가 그걸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트위터가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뭐 10만 마리 어떻게 짜냐? 짜는 방법 있죠. 이메일 주소 10만 개 있으면 봇 10만 마리 짜잖아요. 이메일 주소 10만 개 어떻게 만드냐? 메일 서버 3,000개 만든 다음에
막 각 메일 서버에다가 300개씩 만들면 10만 개 되네. 아니 300개 만든 다음에 메일 서버 300개 설치하고 그 메일 서버마다 300개씩 계정 파면 이메일 10만 개 나오네. 이거 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해요. 이렇게 트위터 같이 엉성하면 이거 맞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실제성을 확인한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가 authenticating all humans. authenticate라는 거 뭐냐면요. 예를 들어 트위터 아이디가 백모야. 백모가 예를 들면은 박성현이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서울 뭐 서대문구 홍제동 무슨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에 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민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이다 라는 건 몰라요. 그러나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장난 안 한다는 알 수가 있다고요. 다른 아이디 갖고 장난하면 한 PC, 한 노트북에서 쿠키가 여러 개가 동시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쿠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uthenticating all humans는 저의 정체는 모르지만 정체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이 사람 진짜 사람 맞아 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봇 막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놔야 이거가 강화돼야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정말로 사람들이 공감하는지 아니면 여론 조작으로 띄워지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트위터 써보면서 느꼈던 문제점 이 사람이 고스란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이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전기 자동차 그러면 이건 약간 좀 리버럴 좌파스러운 사람의 그 사업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전기로 가는 자동차, 화석연료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좀 비싸더라도 나는 환경을 보호하겠어. 우리가 좀 진보스러운, 리버럴스러운 사업 영역으로 떼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오너로서 자기를 포지셔닝 시켜왔다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세계 갑부가 됐어. 이런 사람이 나는 보수 공화, 표현의 자유 하고 튀어나간 거예요, 이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그러면 이렇게 좌빨 윤도현이 갑자기 보수공화 표방하고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최태원이 약간 좀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성향이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보수공화 표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니까요. 정치적 상징으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못 느끼지만 미국 사람들은 느낀다고요. 가서 보세요. 테슬라 제일 많이 팔린 데가 어디겠어요?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특히 어디? 돈 많은 실리콘밸리.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70~80%가 좌빨 리버럴 성향인데 아까 그 트위터 그 울부짖는 거 봤잖아요. 트위터 본사도 아마 실리콘밸리에 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란 동네가 좀 좌빨 리버럴 동네예요. 완전히. 그 성향이 돈들은 많이 받지만 샌프란시스코 당연히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차예요. 저게.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쓰는 사람 아마 정치 성향 조사해 보면은 70%는 민주당이거나 좌빨 리버럴 성향일 거예요. 좌빨까지는 안 가도 리버럴 성향일 거예요. 국힘 되게 싫어하고 좀 스스로 컨셉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테슬라 그 사용자들 한번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강남 좌파스러운 분위기 쉽게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인 분이 한 70% 될 거라고 30%쯤만 보수고 그러면 이게 테슬라와 자기 정체성을 일체화시킨 리버럴들인데 테슬라를 만드는 우리의 지도자 일론 머스크가 보수공화로 갔어. 그러면 야 이거 보수공화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뭐냐면 야 앞으로 보수가 마케팅 돼 이거.
보수가 대세야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렇게 건너뛴 거라고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이게 바보가 아닌데 뭐 완전히 백모같이 무슨 정치 철학, 정치 사상 이런 거에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인생 전체를 베팅하는 그런 류의 인간이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게 될 법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생각을 보수공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해하고 있지만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정도를 써서 왔을 때는 어떤 비즈니스 판단이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무슨 비즈니스 판단이냐? 앞으로 보수가 대세인 세상이다라는 비즈니스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보수 마케팅, 즉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이제 보수 마케팅으로 옮겨 타고 있는 거예요. 리버럴 마케팅에서 보수 마케팅으로. 보수 마케팅 우리 왕창 떴던 영화 2개 있죠. 하나가 국제시장, 하나가 연평해전. 돈 버시고 싶으시면 이제부터 보수 깃발 드십시오. 잡으세요 빨리. 세모풀 세상 모든 풀뿌리 조정욱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서울에서 시민활동을 하실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모풀 그 지부 운영위원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 주시고요. 군자금 팍팍 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 탈출은 광고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되는데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만에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